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봄화병의 두 번째 영상, 입체적인 꽃을 수놓아 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주황색 스케치 위에는 노란색 실 한 가닥으로 주황색깔 비즈를 달아볼게요. 비즈는 꼭 영상처럼 두 번씩 깨어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처음으로 스파이더 웹 스티치를 배울 건데요. 장미꽃 모양을 수놓는 아주 대표적인 입체꽃 스티치예요. 끝에서 나와서 중심으로 바늘을 넣는 직선 5개를 수놓아 볼게요. 이 직선은 5개를 수놓기도 하고 때론 3개를 수놓기도 합니다. 그런 후 중심 가까이로 바늘을 나와서 앞에 직선을 건너뛰고 그 다음 직선을 통과하고 또 앞은 건너뛰고 그 다음 직선을 통과하며 계속해서 실을 원형으로 감아보도록 할게요. 이때 뭉툭한 바늘 뒷부분을 활용하여 실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계속 감으면 영상처럼 볼록한 입체적인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연분홍색 실 6가닥을 사용해서 스파이더 웹 스티치 해볼게요. 저는 실을 한 가닥씩 가른 후 다시 합사하여 6가닥을 풍성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간단하게 직선을 수놓으며 스파이더 웹 스티치의 외곽선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스케치를 따라서 동일하게 수놓아 볼게요. 스파이더 웹 스티치 중에서는 이렇게 영상처럼 직선이 3개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5개와 달리 되게 작고 입체적인 장미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 웹 스티치를 곳곳에 스케치 따라 다 수놓아 보았어요. 다음으로는 세팅 스티치입니다. 선으로 면을 채우는 정말 간단한 스티치인데요. 채우고자 하는 면의 중심을 먼저 직선으로 그어준 후 그 선에 맞춰서 위에서 나와서 아래로 바늘을 넣으면서 면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연분홍색 실 6가닥을 갈라서 풍성하게 준비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입을 예쁘게 세팅 스티치 할게요.
다음은 루프드 블랭킷 스티치인데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아웃라인 스티치와 이동하는 진행 방향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위에 직선을 아주 느슨하게 원단에 붙지 않고 느슨하게 루프 모양으로 만들어가며 수놓아 볼게요. 한 땀의 중앙으로 바늘을 놔았다면 앞으로 일정 부분 들어가고 이전에 끝난 땀의 끝 같은 부분으로 나와요. 이때 사실 완전히 끝 같은 부분으로 나오지 않아도 조금 앞이나 뒤로 나와도 무관합니다. 루프드 블랭킷 스티치의 포인트는 느슨한 루프들을 계속해서 중첩해가면서 엮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흰색 실 6가닥과 분홍색 실 6가닥 합쳐서 총 12가닥을 1호 바늘, 가장 귀가 큰 바늘을 끼워서 사용해 볼 건데요. 굉장히 두껍고 풍성한 실이에요. 이 실을 한번 루프드 블랭킷 스티치로 앞서 수놓은 스파이더 웹 스티치의 주변을 감싸며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원형을 따라 감쌌다면 다음 층, 다음 바깥 외곽선을 따라 한 번 더 감싸 보도록 할게요. 볼륨과 풍성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티치의 일정함보다는 오히려 스케치에 맞게 자유롭게 조금 풍성한 느낌을 살려가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조금 촘촘한 루프드 블랭킷을 수놓았다면 바깥쪽 겹으로 갈수록 더욱더 띄엄띄엄 느슨하고 넓게 수놓아 볼게요.
네 번째로는 캐스트온 스티치입니다. 끝에서 바늘을 나온 후 끝 지점에 바늘을 넣으면서 다시 첫 번째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옵니다. 실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준비한 다음에 오른손 검지 위에 실을 올리고 손가락을 휙 하고 돌려서 생긴 매듭을 그대로 바늘에 걸어 볼게요. 검지 위에 실을 올리고 돌려서 매듭을 바늘에 걸고 왼손은 당겨서 매듭을 단단하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며 차곡차곡 쌓았어요. 왼손으로 매듭 전체를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만 빼면서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영상처럼 예쁜 매듭들이 일직선으로 스케치선 위에 올라갑니다. 끝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곡선을 한번 수놓아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진행하되 매듭을 바늘에 깬 원단보다 더 많이 1.5배 정도 풍성하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깝게 풍성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바늘만 빼주고 매듭을 자연스럽게 구부린 다음에 끝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갑니다. 1026번 6가닥을 사용해서 캐스트온 스티치하며 스케치선을 따라 움직여 볼게요. 앞서 수놓은 비즈들을 감싸면서 수놓아 볼게요. 매듭의 개수는 딱 정해놓기보다는 스케치상의 선보다 훨씬 더 많이 1.5배에서 2배 정도 충분하게 감아 더욱더 풍성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영상처럼 매듭이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S자로 꼬여 있다면 바늘로 매듭 전체를 아래에서 통과해서 매듭을 쫙 하고 휘지 않게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캐스트온 스티치를 살짝씩 겹쳐가면서 수놓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스플릿 스티치를 배울 건데요. 시작에서 나와서 직선 하나를 수놓고 만든 직선 정중앙을 바늘로 갈라 나오고 다시 직선을 수놓고 두 번째 직선 정중앙을 갈라 나오고 계속 반복하면서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흰색 실 6가닥, 분홍색 실 6가닥을 합사하여 총 12가닥으로 아주 두껍게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스플릿 스티치 하면서 세로 직선으로 꽃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도 볼륨을 살려서 손을 느슨하게 풀어가면서 수놓아 주세요. 이번에는 동일하게 12가닥 실을 사용해서 작은 꽃잎들을 세틴 스티치 할게요. 선으로 면을 채우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흰색 실 6가닥을 사용해서요. 스플릿 스티치로 오른쪽 상단 끝에 있는 꽃의 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중앙 수술은 노란색 실 한 가닥을 사용해서 예쁘게 포인트를 줍니다. 화병을 수놓아 볼 건데요. 1036번 세 가닥을 사용해서요. 촘촘하게 스플릿 스티치 할게요. 화병에 있는 어두운 스케치를 따라 수놓는데요. 꼼꼼하게 채우기보다는 러프하게 좀 더 회화적인 느낌을 살려서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얼음 알갱이 같은 투명색 비즈를 사용해 볼게요. 우리가 앞서 수놓은 무늬의 아랫부분을 살짝 투명하게 비즈로 선 또는 점을 표현해 볼게요. 화병의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은 흰색 실 한 가닥으로 동일한 투명 비즈를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화병이 되었어요.
최종의 마무리는 비주를 수놓았던 한 가닥 실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스플릿 스티치하며 외곽선을 정리해 볼게요. 약 4cm 정도 남기고 수틀 밖의 원단을 가위로 자릅니다. 남는 실을 길게 뽑아서요. 영상처럼 외곽 쪽의 원단들을 지그재그하며 바늘로 끼워주세요. 한 바퀴를 다 감았다며 힘을 주어 당기고 남은 실들을 활용해서 원단을 더욱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르누아르 작품을 재해석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수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도 또 손으로도 즐겁게 즐겨주셨길 바라며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